안녕하세요. 플랜B 디자인 셀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인사 담당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명시합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괴롭히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꼭 법으로 만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꼭 필요한 법이다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시행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모든 직장인의 몸과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물리적 및 신체적 폭력이 일어난다면 어떡할까요?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주먹을 쓰거나 책이나 컵 같은 것을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런 행동은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업무상의 문제로 지속적인 폭언을 하거나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어떨까요? 심리적 및 정서적인 폭력도 당연히 폭력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신체에 큰 손상이 생기고 피가 나듯이 감정에 대한 공격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적 폭력과 심리적인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다뤄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것처럼 심리적인 폭력도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의 근처에서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직장 내 권위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대화는 한 리더와 직원의 대화입니다. 만약 직원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리더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까요? 반대로 만약에 리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직원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리더는 그 상황을 참고 사과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아까의 예시와 같이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회사 내에서 이런 감정적인 상처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마음의 기본권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그 어느 누구라도 존중받고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체적 안전이 보장되고 심각한 위험 요소들은 없어야 하듯이 감정적인 안전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슬픈 것은 나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타인으로부터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을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도 예로 들 수 있죠.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상처가 축적되면 내 마음을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더 깊은 마음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비존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먼저라니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돼서는 더욱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업무 활동에서 내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고 학습되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외적인 업무 활동에 집중하느라 내 내면적인 감정에 관심을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정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에 나가는 축구 선수의 신체적인 컨디션이 중요한 것처럼 직장인에게는 마음의 컨디션을 알고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라면 업무에 대한 집중력과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인지와 관리보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김사원이 일을 제때 못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네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감정 존중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원인에 따른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감정을 존중받으면서 일한 행복한 직원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즉, 직원이 행복하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경영자나 인사 담당자이시라면 직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들이 행복함을 느끼는지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해야겠죠. 특히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구성원들은 주변의 동료들과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타인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도 지켜주고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도서 감정 존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